안녕하세요. 기계 가공 공정 중에 가장 정밀한 공정이 뭘까요? 우리가 선반하고 밀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연삭 공정이 선반하고 밀링보다 더 정밀한 공정입니다. 뒤에 보이는 베어링이 있는데요. 우선 베어링을 단조해서 모양을 만들고 선삭해서 다시 한번 모양을 만든 다음에 열 처리를 해서 경도를 높이거든요. 그러면 열 처리하면 우선 모양이 변형이 되겠죠. 당금질 했기 때문에 표면 경도가 아주 높을 테고요. 그럼 이것을 다시 선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일반적으로는 연삭을 통해서 경도가 높은 표면을 가공하고 그러면서 정밀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삭 공정에 대해서 특히 연삭 숫돌과 연삭 숫돌의 마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연삭 입자와 그리고 결합제로 이루어진 연삭 숫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연삭 중에 연삭 입자가 마모되는 현상,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날카로운 연삭 숫돌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드레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연삭은 얼마나 오래된 공정일까요? 요즘에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사실 깬석기 시대 다음에 간석기 시대에 돌을 날카롭게 만들 방법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암에 돌을 갈아서 돌에 날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철시기 시대가 되면서 역시 주조하고 단조해서 모양을 만들고 날카로운 날은 당금질 이후에 역시 사암에 연삭을 했죠. 이렇게 주로 세라믹 소재처럼 경도가 높은 숫돌에 이렇게 갈아서 아주 정밀도가 높고 날카로운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경도가 높고 정밀한 기계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연삭 숫돌로 연삭하는 작업을 통해서 정밀한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연삭을 해야 되느냐? 세라믹처럼 원래 경도가 높은 재료 연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속 중에서도 우리가 합금을 통해서 경도가 아주 높게 가져갔거나 또는 선반 밀링 이후에 당금질을 통해서 표면 경도를 아주 높인 경우에 다시 선반이나 밀링하면 공구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연삭 숫돌로 연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삭이 아주 정밀하기 때문인데요. 다들 나 칼 갈아봤는데 아니면 사포, 샌드페이퍼로 표면 문질러 봤는데 뭐가 정밀할까 싶겠지만 연삭 숫돌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고 그리고 연삭 장비를 정밀하게 만들면 연삭 공정이 선반이나 밀링보다 더 정밀한 공정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마이크로미터의 허용 공차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연삭의 가장 핵심은 역시 숫돌이죠. 연삭 숫돌의 연삭 입자 즉 연마제, 어브레시브와 그리고 그것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결합제, 본드를 섞어서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삭 입자가 있고요. 결합해주는 본드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기공들이 있는데요. 기공은 우리가 칩이 배출되기 전에 칩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연삭 숫돌의 모양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마제, 결합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삭 숫돌의 연마제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아무래도 모래겠죠. 자연계에 제일 많으니까. 모래의 주성분은 규소나 알루미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나라고 했고요. 알루미늄 옥사이드라고 영어로 이야기하고요.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그냥 복사이트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흰색에서 그 외에 다양한 색깔을 가집니다. 철을 연삭하기에 좋은 재료고요. 알루미나보다 더 전에 쓰이던 거는 검은색인데요. 샌드페이퍼에 보면 표면에 검은색 입자가 있죠. 그게 탄화규소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인데요.
스틸, 철을 뭐 연삭해도 되고, 세라믹을 연삭해도 되고, 그리고 비철 금속을 연삭하는 데도 쓰입니다. 다양하게 쓰이죠. 그러면 경도가 너무 높은 재료, 앞에 두 개는 세라믹인데요. 그럼 세라믹을 연삭할 수 있는 재료는 뭘까요? 세라믹보다 더 경도가 높은 건 다 알겠지만 다이아몬드죠. 인조 다이아몬드인 폴리크리스탈 다이아몬드를 약자로 PCD라고 합니다. 폴리크리스탈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텅스텐 카바이드 공구, 우리가 선반이나 밀링에 쓰이는 초경 공구의 날을 가공할 때 폴리크리스탈 다이아몬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라믹 재료,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 화학 물질하고 반응을 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금속 대신 세라믹 쓰게 되는데요. 장비에 세라믹을 가공하려면 다이아몬드를 써야 되겠죠. 다이아몬드 연삭 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의 단점은 이게 탄소기 때문에 온도가 800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산소와 결합해서 CO2로 이렇게 마모가 돼 버립니다. 낮은 온도에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철하고 또 친합니다. 그래서 철이 다이아몬드의 탄소를 흡수해서 탄소강이 돼버리죠. 다이아몬드는 마모가 급격히 진행되는 거고요. 근데 기계 재료가 대부분이 철이잖아요. 탄소강, 합금방,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CBN, 큐빅 보론 나이트라이드 라는 재료를 만들었고요. 이게 경도가 세라믹보다 높고 다이아몬드보다는 낮지만, 자, 철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철을 연삭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장점이 1300도까지 공기 중에서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고온에서 연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보다는 아무래도 CBN이 연삭 입자로 훨씬 좋겠죠. 샌드페이퍼에 보면은 뒷면에 샵하고서 번호가 있습니다. 뭔지 궁금했겠죠. 이거는 1인치, 즉 25.4mm의 우리가 샌드페이퍼의 연삭 입자를 이렇게 채로 걸러서 만들었을 텐데 이 채가 몇 개냐는 겁니다. 그래서 1인치의 채가 10개면 10. 그러면은 입자가 아주 거칠겠죠. 그러면은 문지르면은 한 번에 많은 양이 제거가 되겠지만 표면은 거칠거칠할 겁니다. 근데 100 하면은 1인치에 우리가 채가 100인 걸로 이렇게 채를 걸렀으니까 입자가 중간 정도 돼서 우리가 될 테고요. 샌드페이퍼에 뭐 1000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주 고온 입자죠. 그래서 그때는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문지르면 표면이 아주 깨끗합니다. 대신 시간당 제거되는 소재의 양은 적겠죠. 연삭 입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리트 넘버, 입도라고 하는데요. 그리트 넘버가 작으면 황삭용, 그리고 크면 정삭용이 되겠습니다. 연삭 입자만으로 연삭 숫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연삭 입자를 종이에 붙여서 샌드페이퍼를 만들듯이 연삭 입자와 그것을 잡아주는 결합제를 붙여서 모양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떤 결합제가 적합할까요? 예전에 뭐 낫을 가는 돌 같은 경우는 사암을 썼죠. 즉 흙이 굳어서 된 암석인데, 모래죠. 모래와 흙이 굳어서 된 암석인데요. 역시 연삭숫돌도 앞에서 이야기한 연삭 입자와 우리가 결합제를 섞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구워서 만드는데요. 결합제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역시 도자기 재료인 흙일 겁니다. 그래서 그 세라믹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우리가 연삭 입자하고 잘 섞어서 우선은 말려야 되겠죠. 모양을 만들고 말린 다음에 1300도의 가마에 넣어서 구워요. 그러면 도자기 만들듯이 정확하게 연삭 숫돌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세라믹의 장점은 강성이 좋다는 거죠. 힘을 줘도 변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스프링 상수가 높다는 거고 힘을 줘서 변형이 안 된다. 아, 변형이 안 된다는 것은 정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밀한 연삭이 쓰입니다. 연삭의 아까 두 번째 이유가 정밀도 때문이었죠. 아, 그렇다면은 자, 크랭크 축을 연삭할 때, 기계의 온갖 축을 연삭할 때, 내경을 연삭할 때, 베어링을 연삭할 때, 뭐 기어를 연삭할 때, 평면을 연삭할 때 아주 다양하게 이 세라믹 계열의 결합제가 쓰이는데요. 이거를 비트리파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삭 숫돌인데 이게 비트리파이드 숫돌이다 그러면 아, 결합제가 세라믹 계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라믹 계열의 단점은 뭐냐면 세라믹은 망치로 치면 깨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거죠. 즉 인성이 작습니다. 터프니스가. 그래서 이게 금이 가면 연사줄이 고속으로 회전하다가 깨져서 원심력 방향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삭 숫돌이 돌아갈 때는 회전하는 옆방향에 있어야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쇠를 숫돌로 자르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핸드 그라인더에 그라인딩 휠을 딱 했고 쇠를 쭉쭉 자르거든요. 돌을 자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럼 뭘로 잡은 걸까요? 합성수지입니다. 그걸 레지노이드라고 하고요. 자, 플라스틱 폴리머 계열하고 연삭 입자하고 섞은 다음에 모양을 만들고서 이때 플라스틱이 딱딱하게 되는 거는 뭐 180도 정도만 되면 우리가 서머셋 플라스틱이 완전히 굳어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숫돌이 되는데요. 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망치로 때리면 안 깨지잖아요. 터프니스, 인성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절단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플라스틱은 화학약품하고 닿으면 어때요? 반응을 해버리죠. 근데 앞에 이야기한 세라믹 계열은 비트리파이드는 화학약품하고 반응을 잘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레지노이드의 그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또 고온이면 안 되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중에 폴리머 중에 러버는 조금 특별하죠. 고무는 탄성체죠. 그래서 우리가 탄성을 가지는 휠을 만드는 경우는 우리가 고무 결합제를 사용합니다. 휠을 만드는데 입자를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입자를 적게 넣을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스트럭처,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입자를 많이 넣으면 아, 이거 경하다. 그리고 입자를 적게 넣으면 아, 이거 좀 약하다, 조직이 약하다 얘기하는데, 이 조직은 결국은 입자가 적으면 입자 사이에 스페이스, 공간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입자가 많으면 공간이 적은 거죠.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연삭 중에 칩이 그 공간에 잠깐 보존이 되는데 때문에 이게 조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결합제가 연삭 입자를 잡아주는 힘인데요. 이거를 결합도, 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결합도가 높다 그러면은 연삭 입자를 꽉 잡아줘서 연삭 입자가 우리가 탈락이 안 되게 하는 거고요. 결합도가 좀 작다 그러면은 연삭 입자가 우리가 휠에서 조금씩 마모된 연삭 입자가 탈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레이드도 적합하게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연삭숫돌의 표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삭숫돌을 딱 고를 때는 연삭숫돌에 제일 처음에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파벳 A라고 되어 있으면 알루미나의 A입니다. 그래서 산화알루미늄 연마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연삭숫돌이 A입니다. 흰색이거나 또는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C로 시작하면 카본, 우리가 탄화규소구나. 그래서 검은색이죠. 연삭 입자가. 그리고 B로 써 있으면 CBN이구나. 그리고 D면 다이아몬드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입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1인치당 채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채가 1인치당 15개 들어가 있다 하면 아주 거친 거죠.
그리고 1인치당 100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주 고운 입자고요. 400개면은 아주 굉장히 고운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용, 정사용. 다음은 결합도인데요. 본드가 입자를 얼마나 강하게 잡아주느냐. 그래서 알파벳 A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결합도가 약해서 마모된 입자가 숫돌에서 탈락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파벳 뒤쪽 Z 쪽으로 갈수록 강해서 마모된 입자가 잘 탈락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거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건 스트럭처 조직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으면 우리가 중간에 공간이 작다는 거고요. 숫자가 크면 우리가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알파벳 결합제가 뭐냐가 나오는데요. V 하면 당연히 vitrified겠죠. 그래서 세라믹 계열의 결합제, 정밀한 연삭에 사용되죠. B 하면은 레진이죠. 플라스틱 계열의 절단에 사용되고요. R 하면은 고무, 역시 절단에 사용되는 결합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제조사가 만드는 기타 기호가 되겠습니다. 제일마공업사의 연삭숫돌인데요. 이거는 다이아몬드하고 CBN 연삭숫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vitrified 연삭이 계열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연삭숫돌이 되죠. 다음은 레진 결합제를 이용한 연삭숫돌인데요. 절단용에 사용을 합니다. 재료를 믹싱하고요. 모양을 만들고 구워서 만들게 됩니다. 연삭은 아주 많은 입자로 깎는 거기 때문에 이 입자 하나하나가 우리가 젖상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 입자의 경사각이 음의 경사각이라서 조금 젖상력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또 연삭 입자가 날카롭지 않으면 그냥 재료를 옆으로 밀어버리기만 하는 플로잉 또는 재료를 문지르고 가는 러빙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단위 부피를 제거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큰데요. 그 비젖삭 에너지라고 합니다. 스틸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되죠. 그러면서 스피드는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레인이 세라믹 계열이나 뭐 CBN이기 때문에 아주 고속으로 움직여도 되죠. 젖삭 깊이는 아주 작게 주고요. 그러면 파워는 속도 곱하기 젖상력이 되는데요. 젖상력은 뭐 비젖삭 에너지 곱하기 단면적이 되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들어가는 에너지가 커서 굉장히 많은 양이 열로 바뀝니다. 근데 그 중에서 70%에서 80% 정도가 흡수돼 버려요. 워크피스로. 그러면은 표면이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쿨런트로 표면을 냉각해 주지 않으면 표면이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표면이 열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온이라서 칩이 우리가 빨갛게 이렇게 불꽃이 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라면 입자가 마모가 많이 되겠죠. 선반이나 밀링 공구가 마모가 되듯이 역시 연삭숫돌도 마모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게 둥글게 마모가 될 테고요. 그거를 우리가 소모마멜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마모가 되면은 젖상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연삭 입자는 세라믹 같은 거기 때문에 취성이 있어서 여기가 툭 하고 깨져 버립니다. 큰 힘에 의해서. 그리고 입자 파괴라고 하는데요. fragility, 부서지기 쉬운 이라는 뜻이죠. 연삭 입자가 잘 부서지는 건 장점입니다. 왜냐면 마모된 연삭 입자가 부서지면 다시 날카로운 입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지르던 입자가 다시 젖삭하는 입자로 바뀌겠죠. 그래서 입자 파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본드에서 입자가 떨어지겠죠. 이거를 결합제 파괴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어떤가요? 일어나야 되나요? 네, 일어나야 됩니다. 마모가 된 그레인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마모가 되지 않은 날카로운 입자가 다시 연삭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제 파괴는 발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삭 숫돌이 마멸이 되면 입자 파괴나 결합제 파괴를 통해서 날카로운 숫돌로 다시 바꿔주는데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자, 연삭 숫돌로 금속을 연삭하다 보면 특히 연성이 있는 잘못해서 알루미늄이나 저탄소광을 연삭해 버렸다. 그러면 연삭수도 표면에 찐득찐득 다 늘어붙어 버리겠죠. 또는 연삭수도를 오래 써서 입자가 많이 마모가 됐어요. 그러면 입자를 깨트리거나 입자를 탈락시켜서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날세움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스톨하고 비슷한 거죠. Verified Bonded Dresser로 우리가 입자를 파괴해버리고 또 탈락시켜버립니다. 연삭수를 돌리면서 드레서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연삭 입자는 취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 회전하는 인성이 높은 회전하는 철을 여기에 갖다 대요. 그러면은 철은 안 깨지는데 연삭 입자는 취성이 있기 때문에 충격에 의해서 툭툭툭툭 하고 깨지죠. 그럼 표면이 입자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연삭이 아주 정밀한 이유, 연삭 장비도 정밀해서 정밀한 건데요. 더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요. 아주 경도가 높은 걸 다이아몬드로 직접 깎을 수는 없지만, 자, 중간에 연삭 숫돌을 놓고 연삭 숫돌을 다이아몬드로 정확하게 깎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정확한 연삭 숫돌로 셀을 연삭하면 아주 정밀하게 연삭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트로잉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로 그라인딩을 깎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모양이 아주 정확하게 되는데요. 자, 연삭 숫돌이 이렇게 배불뜨기가 됐어요. 다이아몬드 휠을 직선 운동시키면 원통도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 옆에도 마찬가지죠. 다이아몬드 툴로 직선 운동하면서 옆에를 하면 평면도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자, 다이아몬드 드레서로 정확한 원통도와 정확한 평면도를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연삭을 하면 실린더나 아니면은 평면이 아주 정밀하게 가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라인딩 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연삭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